이게는 뭐 이재명의 숨은 복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재명 대표 잘 알아요? 뭐 코너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일명 다크호스. 민주집권을 위해서 내년에 총선을 승리하고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혁신과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다크호스, 민주집권의 다크호스 소개하기로 했고요. 첫 번째 1호 다크호스, 이 구자필 처음 들어보시죠? 예, 구자필 본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령 머드 축제 하고 있는데요. 네. 보령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네. 경기도에서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1년생. 그렇습니다. 충남 보령 출신. 네, 보령 출신이고. 보령 출신. 네, 아주대학교 지금 학력이 박사과정 뭐 행정학 박사. 아예 지금 그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렵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는 어디 나왔어요? 학부는 제가 경기대학교 영문과를 경기대학교 영문과. 그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경기대는 좀 유명한데요. 요즘에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뭐 서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경기도에서는 경기대가 제일 좋다.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죠. 지금 영부인을 배설한 학교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이 나온 네, 네, 네. 이렇게 명품명의 그렇습니다. 귀신신. 네. 명품을 좋아하는 뭐 김명신 영부인이 그렇죠. 다녔던 학교 아닌가요? 네. 제 기억에는 네. 학부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네, 네.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어디 뭐 한계령 휴게소인지 어디 휴게소집 딸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좀 있었고. 당시에도 무슨 휴게소집 딸이 들어왔다. 그때 저희 이제 학생회관하고 미대가 있었던 예. 그 예체능대가 가까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조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4학년 때쯤이었나 뭐 흰색 갓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그 몇몇 친구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의 딸이었네요. 일종의.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네. 지금 경기도에서 학생회장 하지 않았어요? 경기대에서? 94년도에 네, 94년도에. 경기대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또 나름 이 다크호스지만 나름 되게 굉장히 알려진 분이시겠네요. 경기대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시네. 앞으로 더 유명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김명신과 좀 이렇게 그래도 학교를 같이 다니고 좀 특수관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알고 지냈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름은 얼굴을 본 적은 들어봤는데. 없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의하면 김명신의 고등학교 뭐 중학교 졸업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교 졸업사진 이 편천사가 있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실제 학교 때 봤던 그 기억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사실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사람이다. 제가 봤던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네. 그 졸업 앨범도 봤고 네. 졸업 작품전을 보통 하는데 졸업 작품전에 나오는 그 사진 네, 네. 지금하고는 너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대학 때까지도 김명신이라고 쓴 거네요. 그렇죠? 졸업 앨범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대학까지 김명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동창회보 책자에 보면 김명신이라고 나와 있고 네. 2017년에 성남시청의 자치행정조정관, 네. 2018년에 경기도청 민관협치조정관. 주로 조정관을 많이 하셨네. 조정이 저게 이제 네. 사실은 갈등 조정관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갈등이라는 말을 지금은 저기다 이제 적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이해 당사자들끼리 네, 네. 상황들이 다른 그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네. 조정하고 중재하고 네. 또 그분들 이제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네. 그 민원인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잘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성남과 경기도에서 그런 조정을 하면서 했던 뭐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는 사례 같은 거 좀 감동적이었으면 좋겠고. 감동은 아니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 집단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울분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네, 뭐 네. 이런 분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네. 그러시군요 해서 잘 들어줍니다. 일단 잘 들어주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공무원은 네. 그분들이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거든요. 일단 그래서 들어주자. 네, 그렇죠. 잘 듣고 잘 듣고.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네. 지점이 뭔지를 봐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 이런 부분들하고 좀
좀 매칭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와 연결을 해서 네. 실무자분들과 뭐 면담도 하고 네. 또 때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요소들을 잡아서 간담회를 만들어주고 또 이걸 가지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좀 거죠. 뭐 좀 사례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런 어려운 뭐 이걸 내가 조정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2000에 2000에 축분 처리장이 하나 들어오는데 네. 실제 그 당시에는 충청 북도에서 축분 처리장을 만드는데 축분. 네. 그러니까 축산 뭐 축산 분뇨 처리죠. 같은 거. 네, 그렇죠.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북도인데 경기도 이천시에 총공리라고 있어요. 그 총공리하고 너무 근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시설들을 들어오는 걸 좀 이렇게 반대하겠네요. 그쵸? 지역분들은 상당히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네. 충북은 어쨌든 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충북은 인구가 밀접하지 않는 좀 떨어진 곳에다가 네. 설치를 하고 싶어하고 경기도의 이천시의 총공리 분들은 아니 왜 우리 집 앞에 이런 축분 처리장이 들어오냐 이런 그래서 거에 대한 그걸 갈등들이 아까 있었죠. 뭐 잘 들어주고 해가지고 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충북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갈등이 많아서 총공리 주민들이 이제 음성군청 가서 막 데모도 하고 예. 뭐 머리띠 두르고 우리 동네 똥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아.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이제- 이제 협의회도 하고 그분들 마을에 간에 모여서 그런 분노를 좀 삭혀드리고 대신 그 당시에 이제 원주 지역 환경청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 목소리 좀 들어달라. 그리고 국민권익위까지 저희가 가서 야.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 좀 해달라라고. 네. 갈등 조정의 전문가고 이 갈등 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뭐 1차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잘 듣게 생기셨어요. 아, 굉장히. 그래요? 아니 제가 귀는- 좀 귀는 옆에서 별로 안 보는데 큰데? 네. 잘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앞으로도. 아주 네. 부자필. 지금 보면 네. 성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게 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랑 같은 시기에 겹쳐요. 뭐 그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잘 알아요? 보니까 모르진 뭐 않습니다. 속에는 뭐 이재명의 숨은 복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처음 인연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실제 저는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님으로 당선이 됐을 때 네. 첫 해에 아마 여러분도 아이고 저 사진이 나오는데 저거는 되게 아마 되게 젊으실 때네. 저 때도 네, 뭐 한 6년 전, 7년 전 된 것 같은데. 6년 전이요? 예. 성남시장 때인가요? 네, 시장을 이재명 하셨었고 시장? 네. 저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성남지검 앞에 네. 그 출두를 하셔서 네, 네. 얘기를 하셨고 그때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출두하고 나섭니까? 출두하기 전입니까? 그러니까 출두를 오전에 했다가 오전에 했다가. 지금도 이제 저기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불러서 아니 옆에 앉으라고. 조사 받고 나서 예, 그렇죠. 식사하러 갔다. 이제 조사 받다라면 네.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말도 많이 하고 막 밥 신경도 먹으러 많이 쓰고.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옆에 이제 앉으라고 해가지고 네, 저 옆에 앉았던. 그러면 조정관은 갈등 그때는 시민이었죠.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이었을 때. 그때는 시민이었고 그러고 나서 저 이제 때보다 지금이 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때 되게 고생 많이 하신 널. 저 때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좀 일을 하고 이제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할 때라 예, 얼굴도 예. 좀 많이 좀 검했고요. 저기 식당 앞에 있는 걸 보고 어이 구자필 씨 그래요? 어떻게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제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예, 예. 자필 씨 앞에 와서 앉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필 씨 일로 오세요. 네.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높은 사람 모셔보면 저렇게 쉽지 않은데. 되게 아니 뭐 그냥 운이 그래.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눈에 이렇게 딱 서로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저희도 이쪽으로 오라고. 네,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었는데 뭐 일로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 해가지고. 이게 성남 지금 지검 앞에 있는 저기는 식당인가요? 무슨 식당이에요? 지금 앞에 아마 좀- 금광동에 있는 식당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면 네. 이제 약간 좀 첫 그런 건가요, 일종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아니고. 처음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이제 운중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네. 운중동에서 통장을 했어요. 통장. 운중동의 통장. 네, 그래서 통장을 하다가 이제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항상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다른 지자체장들과는 좀 다르다. 네. 뭔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어. 당시에 저희 그 운중동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그 입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반대하는 맨 앞에 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
근데 이제 그때 인연이 돼서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도 물류단지의 어떤 필요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지만 주거 지역에서 너무 근접하고 또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들이 좀 너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재명 시장님이 경기도에서 이제 승인권이었기 때문에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강하게 좀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인연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했었고. 그럼 그 인연으로 갈등 조정관까지 이제 가신 거네요. 따로 뭐 어찌 보면 갈등 그렇죠. 조정과 네, 관련 네. 협상이니 갈등 조정관 같은 것을 뭐 따로 배운 건 아니시고 뭐 실제 그런 일들에 대한 거는 이제 공직에 들어온 이후에 제가 다시 행정학을 공부를 하고 갈등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민관 협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 예. 좀 더 내용적으로 많이 그 추후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뭐 하신 거 아니에요? 2017년도 대선 때는 제가 이제 청소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고. 청소를 열심히 했고. 그러면 실제 후보가 되셨던 2022년 작년에. 선거 때는 어떤 역할? 22년 초에는 네. 조직본부의 팀장으로 조직본부. 경기도의 김용 본부장 네네, 아닌가요? 김용 본부장님이 같이 일을 했고요. 당시에는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한 이후였기 때문에 네.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캠프를 잘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하는 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연락들을 많이 하는 조직본부의 팀장이었습니다. 조직본부. 그러면 김용의 오른팔, 이재명의 엄지손가락 뭐 이 정도 되나요? 글쎄요. 오른팔은 아닌 것 같고. 김용 지금 부원장의 오른팔. 그렇죠. 굳이 따지면. 뭐 오른팔 왼팔 뭐 그리고 다 이재명 대표의 새끼손가락?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참 좋아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 이 사회에서 정말 사회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좀 많이 좀 통하게 하는 데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해왔던 시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주집권의 다코스, 이재명의 숨은 복심 구자필. 이거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다크호스가 마음에 드네요. 사실 얼굴이 좀 시커멓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보시기에 약간 동물 관상가인 동물 관상. 백재권 씨가 봤으면 약간 말상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 말상들이 제가 그냥 백재권은 아니지만 그냥 말의 습성을 보면 막 치 달리고 추진력이 좋잖아요. 뭐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구자필 지금 본부장은 굉장히 추진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그러니까요.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달려갈 때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17년부터 공직에 있으면서 선거까지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신임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이 정치에서의 보좌관과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윗사람의 어떤 약간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건 굉장히 이 구자필 본부장이 굉장히 뭔가 있다. 덥네요. 너무 띄워주시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에피소드 이재명한테 나는 이래서 그런 게 하나씩 있거든요. 저도 그 박원순한테 네네. 한 6년을 그리고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있는데 일종의 약간 이 뽕 같은 거 맞아요. 일종의 국뽕이지만 이 명뽕 같은 거가 명뽕. 있어요. 이재명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뭐예요? 이재명의 매력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고 끊임없이 또 확인하고. 내용을 또 지치네 갑자기. 체크해보고 좋은 거 사실 맞아요?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사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거침없이 뭔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냥 뭐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어떤 일을 할 때는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이게 심도 깊게 토론도 해보고 참모들하고 의견들을 다 숙고를 한 다음에 추진할 때는 아주 정광석가처럼 열심히 이렇게 바로 하는 거고 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일을 추진을 할 때 항상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그런 습성이 좀 있었고요. 한 번은 그 시장님께서 이제 제가 보고를 들어갔을 때 구비서관은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일할 거야? 실력을 키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해준 얘기를 적이 있어요. 구비서관은 언제까지 밑에서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충격을 좀 받기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실력을 키워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뭐 저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트워크도 열심히 넓히고.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장시켜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많이는 안 하시지만 정말 그때는 좀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하셨고
한 번은 또 엄청 또 혼이 난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저 혼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까지 혼나봤다 내가. 모든 이제 모시는 분들 입장에서 맞아요. 저도 엄청 혼났어요. 흔히 사실. 얘기하는 액바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좀 스트레스가 받거나 할 때 네. 뭔가 얘기를 하시고 그걸 또 잘 들어야죠. 그래서 잘 듣고 뭐 일정이 좀 꼬였다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지 뭐 계속 전화로 또 이렇게 꾸짖고 뭐 그런 적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막 그때 그랬어요. 김현성 씨가 시장이네. 김현성 씨가 시장에 이러다니까 나한테 땀이 막 뒤에서 막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현성 씨가 시장이야? 아니 봤더니 김현성 씨 혼자 다 하네. 와 그럼 진짜 막 엄청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럽죠. 열심히 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그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뭐 그 헤쳐나오셨고. 맷집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아 이게 비서보좌관 이렇게 하려면 맷집이 좋아야 된다니까. 저도 맷집 뭐- 아니 옆에서 저는 그럴 때 그랬어요. 아니 시장님이 너 혼낸 거야. 너 지금 잘해. 난 근데 그게 혼낸 건지를 몰랐어요 사실. 이게 혼낸 건가? 시장님이 레이저 쏜 거야 그러면? 에? 그런 걸 다 마음에 두고 저기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흘러가다 보면 네. 또 그게 또 자양분이 돼서 맞아요. 또 성장하는 맞아요. 또 적당히 무신경해야 된다. 비서보장을 하려면 너무 예민하면 절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마지막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요. 네. 우리 보령서천에 네. 출마를 결심하셨어요? 보령서천이 저희 민주당이 한 번도 네. 국회의원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사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네. 그 민주당의 험지인 보령서천으로 이제 정한 이유는 네. 민주당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곳이더라도 더 열심히 싸우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계시는 나소열 위원장님께서 오랜 동안 열심히 그 지역을 갖고 오셨는데 네. 제가 가서 경선 흥행도 하고 또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꼭 상대방을 꼭 이겨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출마를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네. 기사도 벌써 많이 나왔네요. 기사 준비된 후보네. 잠깐만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 준비된 후보시네. 아니 뭐 저 의견은 네. 사실 저 기사를 써준 분이 잘 써주신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한 번도 경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뭐 12년간 나소열 위원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또 하셨지만 그 지역의 어떤 이제 복합 선거구가 갖고 있는 좀 안타까운 점이 네. 인구의 그 밀도에 따라서 네. 뭐 이렇게 좀 결정이 좀 나는데 네, 그게 예.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